조간 브리핑. 2017년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펴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개입할까, 불구속 수사 지휘를 지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돼 미역 양식을 주 생업으로 하는 동거차도 주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때 겪은 기름 유출 피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기름띠가 미역 양식장을 덮쳐오자 주민들은 격앙됐습니다. 동거차도 주민입니다. 저희들 생계는 정말 바다만 보러 미역 양식 하나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큰 재앙이 다가와 지금 큰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순자 씨가 정치권에서 전두환 표창장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편협한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되기 훨씬 전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이런 말을 다 했군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오인용의 만당 감옥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씨!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내년부터 모든 일본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2014년 일본 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는데, 이에 따라 2015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서 올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 다케시마, 즉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며
표현 수위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변수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데 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종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황교안이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박근혜 불구속 수사 지휘를 지시할 것으로 봅니다. 황교안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사퇴밖에 없어 보입니다. 황교안이 이렇게 되면 바로 매장이지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최순실이 접견한 변호인에게 대통령님이 구속되는 거냐 이렇게 거듭 물었다고 합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와 구치소 안에서 마주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이후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데 자신 때문에 파면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혹시 더 이상의 국가를 상대로 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좌절감을 표시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입금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24억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의 지시로 SK 박모 전무를 만났는데 앞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을 지원한 SK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SK 측은 K스포츠재단에 24억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정현식 사무총장과 박헌영 과장의 대질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새벽에 세월호 인양 작업이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정확히 선적됐음을 잠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큰 난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목포신항 이동만 남겨둔 상태가 됐는데요. 미수습자 가족들이 못 만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기름 유출 피해를 이미 겪은 바 있는 주민들은 기름띠가 다시 미역 양식장으로 덮쳐오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동거차도 주민 100여 명은 미역 양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세월호 인양업체 가운데 하나인 오션 C&I의 윤종문 대표는 동거차도를 방문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동거차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거차도 주민들이 세월호 가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실 알고 계시죠? 동거차도에서 나오는 미역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소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십시오. 관련 기사는 한겨레에 있습니다.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것이 정치권에서 논란이지요. 이에 대해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는 1975년에 받은 표창장이 왜 논란이 되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1975년이면은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준 표창장을 전두환이 줬다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순자의 평가 주목됐습니다. 채널A와의 인터뷰 일부입니다. 우리 그이는 김대중 대통령을 겪어보면서 어쨌든 남의 말을 경청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화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양반한테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호 여사는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설, 추석, 그의 생일, 내 생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난하고요. 장례삼하고를 보내주시는데 YS를 두고는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YS가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비자금 3천억 원을 거론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한테 3천억이나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되는 마당에 자기 쓴 비용은 전부 정부에서 보조받고 양심도 없이. 유시민 작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 논란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수준 이하의 난독증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인데요. JTBC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발언 들어보시죠. 광주에서는 전두환이를 거명하는 것 자체가 광주 민심에게 어떤 미세를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참 김구라를 좋아하다가도 전두환하고 악수를 한 사람이야. 이러면 막 미워지는 거야. 그 정도란 말이에요. 뭐 이제 공격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볼 때 이런 난독증들이 정치해도 되나? 정확한 워딩은 취지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군생활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여단장이 전두환이었어. 그 사람 반란수계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너 전두환한테 표창 받았다고 좀 자랑한 거지. 이렇게 공격한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좀 난독 맞네. 이거는 난독도 보통 난독이 아니고 그 난독이 아니라 오독이지 오독. 안희정 캠프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줬어요. 아니 아까 난독의 산물이거나 혹은 의도적 오독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하. 공격하는 건 좋은데 수준 이하야. 그 전두환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감옥 갔다가 강제징입 된 사람이 미쳤다고 저 자랑해 그거를. 저도 받았어요 전두환한테. 나는 군에 있을 때 표창장 9배나 받았어요. 저는 국난 극복 기장을 받았어요. 그거는 전 60만 장병한테 다 주더라고. 다 줬어요. 네. 내가 국난 일으켰다고 군대로 끌고 가놓고 나한테 국난 극복 기장을 좀 어떡하자. 마이너리그에 해당하는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이 뜻밖의 꿀잼을 선사하고 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토론이 준비가 잘 된 모습을 보여서 수준이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바른정당은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색다른 시도를 했는데 원고 없이 1대1로 자유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두 후보는 토론에서 모병제와 사교육 폐지 그리고 증세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토론회마다 정책평가단 투표를 통해 승부를 가리는 방식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토론회 승부 결과에서 현재까지 유승민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검사 3명이 퇴직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들 검사 3명의 변호사 활동이 제한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모 전 검사는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으로 퇴진한 검사 가운데 한 명인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윤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재직 시절 징계 처분을 받거나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전직 검사는 변호사 등록은 돼 있지만 휴업 변호사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재개업 신청을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신생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병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사고 직후 손가락 접합 수술을 실시했고 현재 신생아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 측의 준비 미비로 전공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진지한 논의 없이 신입생 정원을 늘리고 학부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에 비해 강의수와 강의실이 부족하고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납니다.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에서는 강의실 부족은 물론 사물함 부족 같은 부수시설마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공 수업조차 듣기 어려운 이런 상황은 지방 사립대에선 더 흔한 일입니다. 수강생은 넘쳐나는데 추가 개설이 안 돼 선배들에게 양보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대학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생각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김용민 파일. 1위는 괴로워. 광주 MBC 토론회에서 쏘아붙이는 2, 3위 후보들의 1위 후보를 향한 공격. 이 재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먼저 좀 단답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또는 박근혜 구속을 말하신 일도 없고 제가 어디서 문장을 알아보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짧게 주시죠. 하겠습니다. 짧게. 예.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권이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3월 23일에 전북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군요. 그런데 탄핵 촛불 시위 과정에서는 명예로운 퇴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명예로운 퇴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명예롭게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자. 즉 처벌하지 말거나 아주 경하게 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재벌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속의 필요성 또는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사면 금지 약속을 혹시 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소신이 어떠해도 좋은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 또 박근혜 이재용 사면 불가 방침을 우리 함께 천명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다는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누구보다 네. 잘 아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구속이나 사면 금지 약속을 하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거기 더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재벌 기득권을 제한하고 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서민들은 똑같은 범죄를 지어도 다 구속되고 처벌되고 사면받지 못하는데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또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있던 이 기득권 체제들이 그야말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 불평등한 구조는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이 박근혜도 구속되고 이재용도 구속되고 지위를 이용해서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해야 되고 사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재벌 또는 기득권자들에게 유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재벌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몇 가지 좀 요소를 더하면 준조세 폐지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바꾸시긴 하셨습니다만 재벌 대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 부담금 15조 더하기 후원금 1조 3천억 합친 16조 3천억 폐지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뭐 그 뜻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제가 용인을 하겠습니다만 복지 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고 또 넘어가시죠.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데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들은 법인세 인상은 맨 나중에 하겠다. 이것도 결국은 재벌 또는 기득권자 편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 여러 번 재벌 해체 재벌 체제 해체.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네, 여러 번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재벌 체제 해체 또는 재벌 시스템 해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발언들 때문에 본의가 그것이 아닐지라도 또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을 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됐다라고 더 이상 그 부분은 더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똑같은 맥락을 알면서 끊임없이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되풀이 자꾸 말꼬리 잡기식을 하고 다 있는데 합치면 결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벌에 대단히 유연하고 우호적이지 않느냐. 예, 그래도 막 친재벌 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서 다행히 그렇습니다. 네. 친재벌적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에 10년의 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60명 중에 15명이 재벌 사회이사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상당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저는 문 후보님 주변에 서민과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문 후보님의 전반적인 정치의 어떤 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상대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갑자기 다 옳은 것이 돼버립니다. 문 후보님이 그런 업법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경선에서 붙는 저마저도 문 후보님이 진영으로부터 배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침묵으로 그냥 좋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 리더십 가지고 정말로 지금 캠프 내에 그 캠프의 성격과는 전혀 탕반되게 문 후보님은 당신께서는 그런 이미지로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아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지지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고 유권자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이 인터넷 문화 때문에 저는 그분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문 후보님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호남이 지난번 대선 개표 방송하는 날 보십시오. 호남만 90% 문 후보 지지해 주셨습니다. 호남만 노란색으로 고립된 섬이 됐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지난 5년이 지난 동안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분열돼 버렸습니다.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문 후보님이 그건 어떻게든 간에 나이 좀 부족합니다. 좀 통합을 좀 더 이끌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나간 사람들 다 개혁에 반대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동안 분열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우리 당과 함께 했고, 지금 우리 당 당당하게 지금 전국 정당 돼 있지 않습니까? 꿈 같은 목표를 지금 이룬 것 아닙니까? 네. 게다가 지금 우리하고 국민의당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요. 예, 호남에 물표를 줬던 많은 호남의 민심은 하나이지만 우리들이 분열했던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6분이 지났고요. 오늘의 날씨. 주말인 오늘은 봄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진도 해역 궁금하시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6m 이하로 유지되겠고 바람은 초속 4m에서 8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 강원도와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